제가 이 빌 게이츠 이 대가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참 불리한 싸움이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양극화 말씀을 하셨는데 디지털 양극화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 격차가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정보도 많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좀 교수님 책을 보면 네. 기업들 이 사례를 자세하게 많이 네. 써 놓으셨잖아요. 네네. 보면 대표적으로 한 15개 기업을 집중적으로 다루셨는데 네. 보니까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아마존 등등 저희가 네.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인데 네. 그 중에서도 평상시에도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네.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그 설명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15개의 초가속 파괴적 승자들을 제가 선출을 했었고요. 네. 이들은 어떻게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할까를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자동차 가지고 경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기계 산업이라는 영역에서 경쟁을 할 때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나 혼자 블루오션을 찾습니다. 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모두가 기계 기업일 때, 모두가 제조 기업일 때 나는 소프트웨어 기업, 나는 서비스 기업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OTA라는 건데요. OTA요? 네. 자율주행차라는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프라라든가 네.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러닝하고 그것에 맞게 바꿔나가야 돼요. 스스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때문에 스스로 업데이트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려면 AS 센터를 가야 됩니다. AS 센터. 네. 근데 이 규제 환경도 문제지만 이 스스로 업데이트하는 이 OTA라는 Over the Air라는 이 솔루션을 역시 테슬라가 가장 먼저 도입했고요. 대표적인 또 예로 반도체 공급망 차질이 계속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수급 차질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테슬라는 반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미부터 도입을 해서 특정 반도체가 부족하면 B반도체, B반도체가 또 부족하면 C반도체. 그래서 19가지 반도체 사양을 스스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 자율주행차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사라질 것이 하나가 바로 보험입니다. 그렇네요. 이제 개인이 보험을 네. 가입하지 않는 시대가 와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사고 나면 제조사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차가 하니까. 그럼 제조사가 보험을 가입해 있는 그 패키지를 판매하는 개념이 돼요. 근데 테슬라는 네. 이미 2010년부터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로 바뀐다. 2035년 정도면 완연히 그런 모습들이 등장할 텐데 그럼 운전 안 하고 다른 거 한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책임사 여러분 보고 계신다든가. 그렇죠. 책을 읽고 계실 수도 그렇죠. 있고. 그 책을 직접 읽을 수도 있고요. 음악을 듣는 거, 영화를 감상한다든가, 비즈니스적인 걸 한다든가, 이런 걸 다 합쳐서 인포테인먼트 시장이라고 해요. 인포테인먼트. 인포메이션이란 정보 탐색,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데, 이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계속 커질 텐데, 이것을 가장 먼저 진입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하는 영역도 물론이지만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를 가장 먼저 앞서가고 가장 먼저 차원이 다른 그런 기업의 행보, 네. 차원이 다른 그런 제품의 모습, 그런 것들을 선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테슬라가 정말 초가속 파괴적 승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전기차 회사인데 네. 그걸 넘어서 자율주행차를 혁신하는 기업이다라는 말들도 나올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회사잖아요. 사실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교수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주신 만큼 좀 구독자분도 저도 좀 앞으로도 좀 자세히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 또 기업들을 좀 짚어볼게요. 그럴까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네. 뭐 여기는 유명하지 모르시는 분들이 네. 글로벌하게 없을 텐데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리더를 리드한다. 네. 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그러니까 뜻이에요? 테슬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디지털 전환의 리딩 기업들이 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클라우드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네. 그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활용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USB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클라우드를 모든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장 앞서서 공급하는 기업. 네.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리딩 기업들을 또 글로벌 리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이 기업들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플랫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있죠. 근데 이런 것처럼 말 그대로 기업들이 기업 경영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또 플랫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 거죠. 그럼 정말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과거의 클라우드와는 또 차원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 네. 그런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파괴적 승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도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입장에선 좀 큰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면면들을 들여다보려면 아마 2-3시간 갑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를 지금 클라우드를 가지고 말씀드린 네. 거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반도체를 설계하고 스스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네. 시험 공정까지 모든 사이클을 내가 다 하겠다. 그리고 이 반도체의 성능 자체를 아예 압도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몇 나노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네. 그것을 가장 앞선 기술로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이 가장 그 초가석 파괴자들. 그러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나는 저만큼 가 있을 거야. 하는 모습들이 이 초가석 파괴자 승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들 자신감도 보여야 되는 부분도 좀 있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중국 인터넷 기업으로 유명한 네. 곳이죠. 바이두인데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데이터로 전환한다. 네. 인간 저를 데이터로 전환을 하는 건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공항을 이용한다. 네. 그럼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게 뭡니까? 여권? 네, 그런 신분증이 네. 반드시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스마트 공항 사업인데요. 이미 신분증 없이 어떻게 보면 맨몸으로도 제주도에 갈 수 있게 바꿨습니다. 바이오 인증 정보죠. 네. 신분증 대신에 지문이나 정맥을 등록하는 방식이에요. 그 밖에도 생체인식 기술이 지문, 정맥, 홍채, 얼굴 인증, 목소리 인식 네. 5가지 생체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이 바이두가 특히 이 중에서도 안면인식 기술 영역에서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네. 대표적인 예가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넘어간다. 가장 대표적인 언택트화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요. 여전히 오프라인 공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안 만나요. 그게 바로 키오스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바이두는요. 이 키오스크마저 고도화합니다. 바로 안면인식 기술로 얘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바뀌겠죠. 그렇죠. 이 질문이 뭐 드실래요가 아니라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 맞죠? 바닐라 라떼 드시는 분 맞죠? 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 의사결정이 짧아지죠.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죠? 그리고 알리페이가 이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알리페이의 니즈는 뭐냐면 지급 결제까지 이미 등록해서 자동 결제되는 거. 근데 여기서 바이두는 바로 안면 인식 기술의 강자로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고요. 이 안면 인식 기술 영역에서 소위 신분증을 디지털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영역, 네. 이런 영역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서비스. 그래서 인간을 데이터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행보들을 보면 그냥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아웅다웅 품질 네. 경쟁, 가격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그렇네요.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저희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사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큰 회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야만 다른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거를 갖고 있어야지 이 시대에는 살아나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아마존을 네. 짚으셨는데 네. 온라인 공룡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온라인 공룡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죠. 전자상거래 최대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오프라인 시장을 장악해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모습들인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아마존의 행보를 보면 그 수많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네. 하나같이 뭐를 가지고 다툽니까? 하나같이 똑같이 다투죠. 경쟁하는데 뭐를 가지고? 배송 가지고 경쟁하죠. 그렇죠. 초배송이라고 하잖아요. 네. 누가 더 빨리 전달할까? 전달하냐. 결국 품질 경쟁이잖아요. 서비스의 품질 경쟁. 네. 그리고 같은 가격으로 더 빠른 배송이니까 가격 경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같은 가격 하에서 더 빨리 배송하는 이런 다툼을 하는 전자상거래 기업들하고 달리 바로 아마존은 배송 가지고는 우리 경쟁 안 할래. 우리는 자동 배송해 줄 거야. 당신들의 구매 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소비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이번 주에는 뭐를 필요로 할지, 이 다음 주에는 뭐를 필요로 할지, 얼마만큼 필요할지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자동 배송을 해주고요. 대신 우리는 반송을 가지고 경쟁할 거야. 그러니까 쓰고 남은 물건을 반송함으로써 더 물류 효율성을 가져가겠다.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죠. 이런 모습 속에서 아마존의 경쟁력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뿐 아니라 이 월마트도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결국 오프라인 매장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네. 역시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오프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당신이 원하는 그런 제품을 받아볼 수 있게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아마존의 이런 기업의 행보들을 보면 여느 전자상거래 기업들하고 차원이 다른 그냥 혼자서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러네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국내 기업들도 이 아마존을 벗삼아서 네. 좀 사업 전반 전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국내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업들의 행보는 누가 더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것이냐, 네. 그리고 누가 더 디지털 기술들을 적재적소에 도입해서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고민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적인 고민인 거예요. 이 속에서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말 그대로 이제 이 지도책 보면서 운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네.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을 의존해서 길을 찾는 그런 시대이니만큼, 다시 말해서 디지털 시대이니만큼 디지털 경쟁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인사의 공통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이 시그니처 질문이죠. 맞아요. 항상 하시기만 하셨는데 네. 받으시면 좀 긴장이 되실 텐데요. 저 긴장됩니다. 네, 지금. 제가 또 경제산업부 기자잖아요. 맞아요. 조금 날카롭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근데 워낙 뭐 많이 아시니까 네. 어떤 부분이 날카로울까라고 네.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빌 게이츠가 네. 이 테슬라를 공매도 해가지고 많은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서 테슬라의 어떤 성공의 가도 그리고 그 회사의 규모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셨어요. 책에도 네. 나와 있고 네. 그 공매도 사실을 전제했을 때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테슬라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비슷하실까요? 네. 그래도 비슷합니다. 어떤 이것은 면에서 어떻게 보면 견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상당 부분 빌 게이츠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네. 존경해 왔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빌 게이츠의 말씀 하나가 Banking is necessary, but banks are not. 은행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은행 지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공감해 왔던. 실제로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제가 이 책에서 얘기했던 그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네. 6가지 물결 중에 네. 하나죠. 비대면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근데 그 빌 게이츠가 제가 그렇게 존경해왔던 빌 게이츠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 싸움이다.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장격이 테슬라의 수장과 단판을 짓는 모습이다. 네. 공매도라는 것 그 자체가 이제 테슬라는 가격이 떨어질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떨어질 것에 베팅을 한 모습이지만 그만큼 이 디지털 기업들이 불확실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아예 안 가면 그만큼 위험도 높은 거예요. 네. 수익성도 높겠지만
위험도 같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는데 아무도 그 경쟁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아무도 강호동하고 저하고 싸우는데 씨름 한판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 제가 강호동하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 치는 모습을 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하고 싸우려면 테니스로 싸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모습인 거죠. 씨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런 식으로 독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로에 가는 여정에 반대를 한다. 근데 전기차로 가는 여정에 반대를 한다. 그리고 서비스 기업으로의 탈바꿈에 반대를 한다. 그러면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과속 파괴적 승자들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길을 따로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그 따로 제한한 그 기술 자체가 그 길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빌 게이츠 이 대가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참 불리한 싸움이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석유화학 기반의 어떻게 보면 가솔린이나 네. 디젤차 기반의 자동차에서 그린카 컨셉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컨셉으로 바뀌는 것. 네. 이것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못 거스를 수 거스르죠? 없는 변화예요. 네, 사실 맞아요. 자, 두 번째, 무식한 자동차에서 똑똑한 자동차, 스마트카로의 전환, 커넥티드 카라든가 혹은 자율주행 차로의 네. 전환. 이거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없죠. 사실 없어요.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앞에 말씀드렸던 기계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혹은 서비스 기업으로의 탈바꿈. 이거 거스를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죠. 네. 사실. 그러면 이 세 가지 거스를 수 없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는데 이 방향이 잘못됐다면 빌 게이츠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향이 맞기 때문에 네. 이 방향으로 차원이 다른 경쟁력을 제시하는 기업은 역시 테슬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빌 게이츠와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그런 행보를 우린 주목해야 된다 강조하고 싶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지만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 책이 사실 더 저도 뭐 조금 읽었지만 더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네. 구독자분께도. 네. 그래서 이참에 한 정보를 드리자면 아까 그 책 제목을 맞히신 분께 네. 책을 선정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네. 카톡이나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도 네. 선정을 해서 네. 이 책을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린다고 하니까 구독자분께서도 계속 이렇게 평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진행 너무 잘하시네요. 책을 좀 열심히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아, 좋습니다. 네.